충남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맛비는 10일까지 최대 15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가 계속되면서 풍수의 감염병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당진 성동간척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김태흠 지사는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1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가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충남 지역 피해 상황 짚어주시죠. 네, 지난 주말부터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한때 부여와 논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13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9일 아침 9시까지 내린 비는 홍성군이 216mm로 가장 많았고 예산이 199mm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5개 시군 모두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충남 전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55건인데요. 도로 위 나무 쓰러짐이 9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비로 홍성과 논산 등 지역에서 축구장 32개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당진에서는 공장 옹벽이 파손되기도 하고 태안 안흥징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려 현재 긴급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한때 서산과 논산 등에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 144명이 대피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귀가한 상태입니다. 네, 며칠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충남도의 대책도 설명해 주시죠. 네, 충남도는 지난 8일부터 비상근무에 나섰는데요. 침수가 우려되는 산책로와 하상도로 등 58곳을 통제하고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00여 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해 신속하게 응급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비는 10일 오전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니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처럼 폭우가 내리면 거리 맨홀과 전기시설물들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의사항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여름 폭우 때 서울 도심에서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뚜껑 탈락과 가로수 정비중 감전 등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당시 도심은 길을 오가는 일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와 방재당국이 취약지역 위주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과 역류 차단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침수된 거리에서 물에 잠겨 안 보이는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하수 역류와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맨홀이 있는 도로를 피해야 합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물도 피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른 길을 지나갈 때 주위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변압기가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택이나 상가 등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몸부터 나와야 합니다. 폭우로 범람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폭우로 집이 침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물이 실내에 들어차기 전에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가전제품들은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면서 풍수의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예산군 보건소 김현옥 감염병 대응팀장 전화 연결해서 주의사항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할 감염병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예산군 보건소에서는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풍수의 감염병의 유행 예방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침수가 발생한 경우 감염 매개체인 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 환경이 취약해지고 그로 인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는데요. 주요 풍수의 감염병으로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안과 감염병 등이 있으며 질환별 예방수칙 준수로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네, 예방 수칙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발생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한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에는 조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기매개 감염병은 말라리아, 일본내염 등 모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며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간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야외 활동 후 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방충망을 정비하는 한편 고인물 등 모기 서식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접촉성 피부염과 유행성 결막염 예방 수칙도 짚어주시죠. 네, 접촉성 피부염과 화상풍 예방을 위해서는 침수 지역에서 작업을 할 시 방수 처리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 장갑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유행성 결막염 등 안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수건, 베개,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을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눈의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마,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는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여러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손 씻기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보건소 김현옥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가 당진 성문간척지에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8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만나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당진에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성문간척지에 축사 관리와 가공장 등이 연계 운영되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당진 시민들이 가축 전염병 확산과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충남 지역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1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교통사고 시 사망하는 비율은 이륜차 7%, 화물차 3.4% 순으로 높았습니다. 시간대별로는 퇴근 시간 전후인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역 27개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청양군은 청양 일반산업단지 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근로자 주거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스마트팜 교육센터 조성사업 등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청양군은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교육실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이번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대만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한 지역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광천김 등 홍성 지역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55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중국과 필리핀, 영국 등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전문 무역회사 등과 7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성군은 지역 내 수산식품의 수출을 위해 신제품 개발 지원과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서산 태안 가로림만 해역에서 해양 쓰레기를 공동으로 수거했습니다. 이번 수거는 서해안 해양 쓰레기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해상에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공동 수거 처리는 경기 청정호가 가로림만 해역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건져 늘푸른 충남호에 실은 뒤 집화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진시가 농어민수당 127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2만여 명과 어업민 약 11,000명입니다.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당은 당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일반 상품권과는 달리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 농협에 방문해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서산시회가 15일부터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회기에 돌입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조례안 5건과 서산 모항 크루즈선 운항 협약 체결 동의안 등 모두 9개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별 올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농촌과 어촌, 산촌을 합친 이른바 삼촌과 함께하는 여름학교를 운영합니다. 홍성 일주일 살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5일부터 6박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충남 이외에 거주하면서 홍성 지역 자유여행과 SNS 과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숙박비와 체험활동비 등 최대 54만 원이 지원됩니다. 모집 인원은 50개 팀 100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최근 장마로 인해 시설 내 습도 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멜론 흰가루병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흰가루병에 걸린 멜론은 잎 표면에 흰 가루를 뿌린 듯한 원형 병반이 형성되고 심하면 잎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또 작물 재배 초기에 발생하기 쉽고 한번 발생하면 시설 내 빠르게 번져 방제가 어렵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품목명과 작용기장이 다른 약재를 바꿔가며 살포하고 표준 시비량에 맞춰 시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이번 달부터 여권 발급 비용을 인하합니다. 예산군은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 교류 기여금을 3,000원 인하해 복수 여권은 58명 기준 5만 원으로 26명 기준은 4만 7천 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 이내 단수 여권은 기존 2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여권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과 수수료 등을 지참해 여권 대행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